세무사님, 요즘 강남 3구 토호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관련된 증여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전통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자산 이전을 할 때 일반적인 증여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가끔씩 언론의 보도자료 기사 내용을 보면은 자산 이전의 공식이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이런 기사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과거의 일반적인 증여, 단순한 증여 방식보다는 부모 자식 간에도 매매, 사고 파는 거래 형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간의 매매 거래를 많이 활용하는군요. 네, 돈 주고 이제 사오는 거래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아, 부모님의 부동산을 자녀가 사는 거군요. 그냥 원가대로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사오는 거죠.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하면 10억 다 주고 사지는 않겠죠? 세법에 저가 매매로 인정해주는 범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비율로는 30%를 싸게 가져올 수 있어요. 10억짜리면 7억에 가져올 수 있어요. 아, 저가 매매라고 하는 게 원가보다 약 30% 정도 조금 줄여서 자녀가 구매를 하는 게 저가 매매군요. 정상적인 시가보다, 원가가 아니라 정상적인 시가보다 비율로 30% 이상 싸게 사올 수가 있어요. 아, 금액은 무한정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딱 정액으로 3억 한도를 정해놓고 비율로는 30%, 정상 시가의 30%까지 싸게 사올 수 있는 그런 저가 매매를 세법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이면은 많은 분들이 저가 매매 활용해서 부동산 증여를 많이 하시겠네요.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정보가 많이 오픈되다 보니까 이렇게 단순한 증여 말고 이렇게 매매 형식을 통해서 30% 싸게 사오는 방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도가 금액으로 3억이니까 최대한 싸게 할 수 있는 금액은 3억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10억 부동산 7억의 매수 이런 식으로 예를 많이 들고 있어요. 일반 증여보다는 확실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일단 저가 매매는 세금 측면의 혜택을 주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이니까 동거래를 30% 정도 싸게 해도 된다.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1,000원 단위로 디테일하게 다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 여지가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그래서 30% 정도는 싸게 거래해도 인정해 주겠다. 이런 게 이제 저가 매매 방식이죠. 요즘 저희 사무실에도 저가 양수도 거래 관련해서 상담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이제 강남 3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많이 진행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 유튜브가 공부를 다 시켜주니까 네. 사실 저가 매매 이런 거는 세무사들도 이쪽에 집중 안 하면 모르잖아. 네, 맞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 알고 온단 말이지. 사실 저가 매매가 혜택이 크기는 커. 10억짜리를 7억에 매수할 수 있다는 그 자금 마련 혜택도 어마어마한데 네. 사실상 그 저가 매매에서 아들이 10억에 아버지한테 사와가지고 뒤돌아서서 제3자한테 팔아버리면 10억 받죠.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7억에 사와서 10억에 팔았으니까 이 아들한테는 3억이라는 캐시가 남는. 사실 이거 혜택 본 거니까 세금 매겨야 되잖아. 네. 매기고 있는데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이 저가 거래 3억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줘 버리니까 엄청나게 좋은 이 3억에 대해서 사실 비과세 받는 거죠. 엄청나게 좋은 혜택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다 알아버려서 전화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경우 이 저가 거래를 많이 활용하시나요? 예전에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미리 사전 증여를 많이 했어요. 그 사전 증여의 형태가 똑같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제 방식이 자녀로의 자산 이전 방식이 증여가 아니라 저가 매매로 바뀐 것 같아요. 아, 부동산이 가격이 제일 크니까 그렇군요. 그렇죠. 보통 절세를 할 때 고객분들한테 자산이 덩치가 큰 거부터 랭킹을 매겨주세요. 1위부터 5위까지 매겨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랭킹을 보고 큰 거부터 해결을 해줘요. 아, 짜잘한 것까지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일단 큰 거를 한 서너 개만 쳐내면은 절세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도 요즘에는 비싸니까 주택도 랭킹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예 임대주택 등록도 안 되고 골칫거리거든요. 그래서 주택 수도 줄이고 상속세도 사전에 좀
컨트롤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활용하는데, 주택을 증여하다 보니까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12.4%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증여를 피해서 하는 방법이 매매 방식이에요. 그 매매 중에서도 이왕이면은 30% DC된 금액으로 저가 매매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가 매매를 해도 양도소득세는 시가대로 나옵니다. 시가대로. 아, 부모님이 내야 되는 양도세는 시가대로. 그래서 부모님의 양도소득세는 숙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만약 저가 거래를 한다면 이제 전세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가 거의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도 저가로 매수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이거는 엄청난 장점이라 생각하는데요. 만약 이제 전세가가 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전세 승계했으니까 자녀 입장에서 그렇지. 자녀 입장에서는 채무를 떠안았으니까 상환 의무를 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전망도 잘 알고 계시는 세무사님께 의뢰를 해야 이러한 리스크가 많이 적어지겠네요. 그렇지. 아무래도 아들이 결제할 때는 전세 승계로 현금 결제를 피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전세를 승계해왔어. 근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은 추가로 전세금을 받으니까 상관없는데, 뭐 한 6억짜리 전세가 갑자기 5억, 4억 떨어져 버리면 아들이 그걸 상환해야 돼. 그러면은 갑자기 현금이 몇 억이 필요하게 되니까 문제가 많이 그렇지. 발생하겠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녀 입장에서 뭐 은행에서 차입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이 안 될 때는 비상이 걸리는 거지. 맞는 것 같아. 지적을 잘했어. 현실적인 문제도 좀 많이 고려해야 됐지. 이게 세무사님, 그 저가 거래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어떤 팁을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저가 매매에서 아들이 30% 싸게 사오는 거는 자금 결제의 문제예요. 10억짜리를 7억 주고 사올 수 있다는 자금 조달의 이점밖에 없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7억에 매도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정상시가 10억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숙제고, 이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가 매매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싹풀 절세연구소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에이스 오해숙 세무사님을 모시고 6월 14일 6.14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4.12 세미나가 끝나면 다음 세미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상속세 세테크 전략 세미나를 또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용한 저가 매매를 활용해서 부모님의 상속세 세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6.14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상속세 세테크 세미나에 언제든지 신청서를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세미나는 매 짝수 달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진행했고 4월 달에 진행했고 6월 달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미나 신청은 매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를 올려두고 있습니다. 링크가 불편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상담실 핸드폰 번호 010-9070-9538로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